18번째 시간, 코드 에이전트 구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LM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며 디버깅하는 코드 에이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기트허브 통합까지 완성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총 10가지입니다. 코드 생성 에이전트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테스트와 디버깅 루프, 멀티 파일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실습으로 자율 코딩 에이전트와 기트허브 통합을 구축합니다. 이어서 에이전트 아키텍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구 통합 전략, 에러 핸들링, 그리고 성능 최적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코드 생성 에이전트란 무엇일까요? 자연어 명령을 받아 실제 작동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숙련된 개발자가 옆에서 코드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동작하죠. 핵심 원리는 3가지입니다. 첫째, LLM API를 활용하여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둘째,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정확한 코드를 출력합니다. 셋째, 파일 시스템과 통합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듭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면 강력한 코드 생성 도구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로 코드 생성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코드를 개발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도 타이핑하거나 기껏해야 스니펫을 복사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LLM이 등장하면서 자연어 기반 자동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동 작성에서 스니펫 복사를 거쳐 LLM 자동 생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둘째, 휴먼 에러가 크게 감소하고 코드 일관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지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제너레이션 에이전트 클래스입니다. 먼저 엔스로픽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클래스 초기화에서 엔스로픽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API 키로 인증합니다. 제너레이 코드 메서드는 자연어 명령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받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역할을 명확히 지정합니다. 당신은 전문 파이썬 개발자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제 작동하는 완전한 코드만 출력하라고 지시합니다. 클로드 API를 호출할 때는 최신 사니트 4.5 모델을 사용하고 넥스토컨즈는 2000으로 설정합니다. 메시지 배열의 사용자 역할로 프롬프트를 전달하면 LLM이 코드를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컨텐트의 첫 번째 텍스트를 리턴하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코드 생성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프롬프트 작성, 클로드 API 호출, 코드 추출, 파일 저장 순서입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보면 첫째, 프롬프트의 언어 타입과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파이썬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죠. 둘째, 클로드 사니트 4.5 모델로 고품질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코딩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셋째, 완전한 코드만 반환하도록 지시합니다. 설명이나 주석 없이 순수 코드만 받아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테스트와 디버깅 루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드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에러가 있으면 자동으로 고쳐야 하죠. 이를 위해 3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브 프로세스로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캡처합니다. 둘째, 에러가 발생하면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합니다. 어떤 줄에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파악하죠. 셋째, 자동으로 수정 코드를 생성하고 재테스트합니다. LLM에게 에러 정보를 전달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작동하는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앤드 디버그 메서드입니다. 최대 3번까지 재시도합니다. 먼저 서브 프로세스 런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캡처 아웃풋을 true로 설정하여 결과를 캡처합니다. 리턴 코드가 0이면
성공임으로 코드와 출력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에러가 발생하면 디버깅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다음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시작하여 원본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죠. 그리고 수정된 코드를 작성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LLM이 제너레이트 코드를 통해 수정본을 만들면 다시 루프를 돌며 테스트합니다. 3번 모두 실패하면 예외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알립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간단한 에러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5번째, 멀티 파일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파일이 아니라 여러 파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자동화하려면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하여 파일 계층을 생성합니다.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계하죠. 둘째, 파일 간 의존성을 관리하고 임포어트를 자동화합니다. A 파일이 B 파일을 사용한다면 올바른 경로로 임포어트해야 합니다. 셋째, 각 파일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고 통합합니다. 한 번에 전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완성하는 것이죠. 멀티 파일 생성기 코드입니다.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메서드는 프로젝트 설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합니다. LLM에게 위 프로젝트의 파일 구조를 JSON 형식으로 작성하세요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딕셔너리 형태로 파일 경로와 설명이 담긴 JSON을 받습니다. JSON 로즈즈로 파싱한 뒤 두 번째 단계로 각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경로와 설명을 순회하며 각각에 대해 코드 생성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위 설명에 맞는 파일명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요청하면 LLM이 해당 파일의 완전한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OS 메이크더즈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오펀으로 파일을 쓰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6번째, 자율 코딩 에이전트 실습입니다. 이제 배운 모든 것을 결합하여 완전 자율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을 받아 코드 생성, 테스트, 디버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최종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어 요청부터 코드 생성, 테스트, 디버깅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화합니다. 둘째, 최대 3회 제시도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도 여러 번 시도하여 완성도를 높이죠. 셋째, 성공하면 파일을 저장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요청만 하면 끝입니다. 자율 코딩 에이전트 코드를 봅시다. 오타너머스 코드 에이전트 클래스는 코드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를 상속합니다. 살브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자연어 작업을 받아 작업 시작이라고 출력하며 시작하죠. 첫 번째로 제너레이트 코드를 호출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 생성 완료라고 출력하고 두 번째로 테스트 앤드 디버그를 호출하여 코드를 테스트하고 에러가 있으면 디버깅합니다. 성공하면 테스트 성공이라고 출력합니다. 세 번째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아웃포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코드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딕셔너리를 반환합니다. 코드 내용, 실행 출력, 파일 경로를 담아서 돌려주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한 줄의 명령으로 전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트허브 통합 실습입니다. 생성된 코드를 자동으로 기트허브 리포지토리에 푸시하고 풀 리퀘스트까지 생성하면 팀 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를 위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파일 개서브 라이브러리로 기트허브 API를 호출합니다. 둘째, 브랜치 생성, 파일 커밋, PR 생성을 자동화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던 모든 작업을 코드로 대체하죠. 셋째, 코드 리뷰를 요청하고 CI/CD를 트리거합니다. 자동 테스트가 돌고 리뷰어에게 알림이 가면서 전체 워크플로우가 완성됩니다. 기트허브 통합 코드입니다. 기트허브 인터그레이션 클래스는 토큰으로 초기화됩니다. 크리에이피어 메서드가 핵심이죠.
리포지토리 이름, 브랜치 이름, 파일 딕셔너리를 받습니다. 먼저 개서북 get리포로 리포지토리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메인 브랜치에 최신 커밋 SHA를 가져와서 새 브랜치의 레프스를 만들죠. 다음으로 파일을 커밋합니다. 파일 경로와 내용을 순회하며 리포 크리에이트 파일을 호출합니다. 경로, 커밋 메시지, 내용, 브랜치 이름을 전달하면 파일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PR을 생성합니다. 타이틀은 JI Generated Code, 바디는 에이전트가 자동 생성한 코드입니다. 헤드는 새 브랜치, 베이스는 메인으로 설정하면 풀 리퀘스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기트허브에 올리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었습니다. 8번째, 에이전트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효율적인 코드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계층적 아키텍처가 필수입니다.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첫째, 입력 레이어는 자연어를 파싱하고 사용자 의도를 분석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하는 단계죠. 둘째, 생성 레이어는 LLM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다. 셋째, 검증 레이어는 테스트를 실행하고 코드 품질을 검증합니다. 문법 에러, 런타임 에러, 논리 에러를 모두 잡아내죠. 넷째, 출력 레이어는 파일을 저장하고 기트허브에 통합합니다. 최종 결과를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네 레이어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면 강력한 에이전트가 완성됩니다. 9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고품질 코드를 생성하려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가지 핵심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역할을 명확히 지정합니다. 당신은 전문 파이썬 개발자입니다라고 말하면 LLM이 그 역할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죠. 둘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입력 형식, 출력 형식, 예외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적으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예시를 제공합니다. 퓨셔트 러닝으로 한두 개의 예시를 보여주면 LLM이 패턴을 파악하여 품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넷째, 제약사항을 명시합니다. 사용 금지 라이브러리, 코드 스타일, 성능 요구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10번째, 도구 통합 전략입니다. 에이전트의 다양한 도구를 통합하면 기능이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파일 시스템입니다. OS, 패스리브 모듈로 파일을 읽고 쓰고 디렉토리를 만들고 삭제하죠. 둘째, 버전 관리입니다. 기트 명령어와 기트허브 API를 연동하여 커밋, 푸시, PR을 자동화합니다. 셋째, 패키지 관리입니다. 피프, npm을 호출하여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의존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넷째, 테스트 도구입니다. p테스트, 유니터스트를 통합하여 자동으로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도구를 결합하면 에이전트가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에러 핸들링 및 복구입니다. 에이전트가 에러를 스스로 감지하고 복구하는 메커니즘은 필수입니다.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예외를 캡처하고 스택 트레이스를 분석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죠. 둘째, LLM에게 에러 정보를 전달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원본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함께 보내면 LLM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셋째, 최대 제시도 횟수를 설정하여 무한 루프를 방지합니다. 보통 3회가 적절합니다. 넷째, 모든 제시도가 실패하면 사람에게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메일, 슬랙 메시지 등으로 개발자에게 상황을 알려 개입할 수 있게 하죠. 이 4단계면 대부분의 에러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성능 최적화 전략입니다. 에이전트의 응답 속도와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캐싱입니다. 동일한 요청이 들어오면 LLM을 다시 호출하지 않고 캐시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API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둘째, 스트리밍입니다. 클로드 API의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아 사용자 경험이 향상됩니다. 셋째, 배치 처리입니다.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생성하면 API 호출 횟수가 줄어들어 효율적입니다. 넷째, 모델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간단한 작업은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를, 복잡한 작업은 강력한 사니트를 사용하면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13번째, 실전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코드 에이전트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CRUD API 자동 생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만 전달하면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엔드포인트가 모두 완성됩니다. 둘째, 테스트 코드 자동화입니다. 함수만 전달하면 유닛 테스트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엣지 케이스까지 고려한 테스트가 만들어지죠. 셋째, 리팩토링 에이전트입니다. 레거시 코드를 전달하면 최신 패턴으로 변환해줍니다.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넷째, 문서 자동 생성입니다. 코드를 분석하여 API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RADME, 쇠거 스펙, JS다까지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보안 및 주의사항입니다.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합니다.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코드 리뷰는 필수입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라도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논리 에러,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둘째, 샌드박스에서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격리된 환경에서 테스트하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민감 정보를 제거합니다. API 키,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나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죠. 넷째,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생성된 코드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호환되는지 체크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안전하게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에이전트 구축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LLM 기반 자율 코딩 에이전트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코드 생성, 테스트, 디버깅, 멀티 파일 프로젝트, 기트허브 통합, 그리고 아키텍처와 최적화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자율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세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